21강의 2번이에요. 자, 뭐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멕시코를 대조하는 글의 형식을 띠고는 있어요. 띠고는 있으나 어쨌든 멕시코의 지형적 특색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근데 약간의 대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잡으시면 되고 설명문이라서 뭐 내용 잡아가면 돼요. 자, 미국은요. 갖고 있어요. 어딜 갖고 있냐면 가장 쉬운 지리의 일부를 가장 쉬운 지리적인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기 쉬운? to develop 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여기서 이거 뭐냐? 수식으로 그냥 따지시면 되고요. 다시요. 미국은 개발하기 가장 쉬운 땅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if가 그럼 미국의 땅의 특징을 가정하고 있는 거냐? 아니요. 미국을 이렇게 하게 된다.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멕시코는요. one of most difficult. 자, 여기 뒤에 difficult 뒤에 요따만큼이 같아서 생략된 거예요. 멕시코는요. 가장 어려운 곳을 갖고 있죠. 이해되심? 자, 그럼 뭐 하기 어려운 거? 개발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땅들을 개발하기가 되게 편하다면 미국은 땅 개발하기 대빵 어려워요. 즉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을 갖고 있죠. 이런 뜻이고 자 여러분아 미국이 남북아메리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가 멕시코인 거 아시죠? 여기에 로키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미국 이렇게 멕시코라고 하면 로키 산맥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미국은 땅땡이 되게 넓고 멕시코가 좁아지는데 다 산악지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가자. 자, 멕시코의 entirety 전체는요. 그러니까 여기 국토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전체는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the southern extension of the Rocky Mountains. 로키 산맥의 북부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로키 산맥의 남부 전체 연장선이 멕시코의 땅 전체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문장의 계속적 용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치 앞에는, 네, 앞에 문장 전체로 받아주시고요. 땅 전체가 그냥 다 로키 산맥으로만 이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is a kind way of saying that.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kind of saying that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뭔데? 미국의 최악의 땅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최악의 땅이 뭐야? 로키 산맥이죠? 자, 아까 제가 북부 아메리카 대빵 넓고 한편에 로키 산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하기 제일 안 좋은 로키 산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로키 산맥 자체는 개발하기 좋은 땅,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 근데 미국에서 로키 산맥은 가장 척박한 땅, 개발하기 어려운 버려진 땅이라고 한다면 멕시코에서 이 로키 산맥은 그나마 어떤 땅이다? 개발하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가 로키 산맥이 닮았다는 거야? 아니, 그들에게 미국 입장에서 가장 개발하기 어려운 곳이 멕시코에선 가장 좋은 땅 같다는 거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similar예요. 맥락상 어휘로 굳이 여길 낼까 싶지만 어쨌든 잡아는 놓읍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would expect 다음을 기대하게 될 건데요. 이거로부터 기대하다는 조금 말이 안 되니까 잠깐 미안. 그 땅으로 비춰봤을 때 expect의 목적어는 that절입니다. 아니다. 비춰서 쏘리 이 지역으로 비춰서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뭘 기대하는지 내용은 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영토적 특징으로부터 비춰서 기대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심? 자, 근데 이 영토가 어떤 영토인데요? There is mountain dominated. 로키 산맥이니까 당근 산악으로 장악되어진, 그러니까 산 위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산이 대부분인. 됐지요? 자, 그리고 territory 단수니까 is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영토로 비춰서 예측을 해보면은 there are no
gobble livers and n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떼어라 있다 없다 no 이렇게 되면 주어가 병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항해할 수 있는 강이 없죠. 그러니까 뭐 배 타고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강이 없어. 그리고 no large cohesive piece of fertile land라고 나오는데 요 단어는 중요하네요. 이건 비옥한이란 뜻이고요. 비옥한 땅이 비옥한 땅이 크게 딱 있는 곳이 없어. 이해되심? 라지 fertile land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막 굳이 길게 써놨는데 여기서 cohesive 하면 응집력 있는 응집된 이 말이니까 즉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는 즉 우리말로 따지면 평야 곡창지대 같은 이런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근데 뭐와 같은 비옥한 땅이냐면 미국의 남부 혹은 콜롬비아 계곡 혹은 진짜 막 정 안 되면 적어도 미국 중부, 중서부와 같은 이런 비옥한 땅이 없습니다. 자, 굳이 미국을 언급한 거는 미국의 사우스이스트, 남동부, 이게 어디야? 남부의 동쪽. 옛날에 그 대규모 농업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치? 남부의 노예.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평원, 콜롬비아 계곡 같은데 이런 비옥한 땅이 없어. 최소 말이야. 미드웨스트 그 중앙 서부인데 미국의 중부로 관통해서 뭐가 있니? 사막 이런 애들이 쭉 있잖아. 특히 서부 쪽에. 근데 심지어 그래 설사 안 되더라도 최소 양보해도 라는 의미로 머칠레스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입니다. 야, 그래 저렇게 비옥한 대평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중서부 같은 땅도 없어. 로키 산맥이야. 로키 산맥이 제일 좋은 땅이야. 됐죠? 척박합니다. 라는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 주의, 노랑 함께 와야 되는 거야. 비옥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로키 산맥의 각각의 계곡들은요. 이치니까 단수 a sort of fastness. 자, 굉장히 여기서 fastness는 무슨 의미로 나왔던 거야? 잠깐만 미안. 요새라는 뜻이고요. 어디 있니? 포트의 의미요. 요새의 종류다.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곳인데요. 근데 이 요새와 같다는 게 뭔 말이야? 얘를 설명합니다. 근데 where 왔다는 얘기니까 관계 부사 문장 완전하네요. 가봅시다. 굉장히 작은 자, 여기서 handful 하면 한 줌에 근데 small handful니까 작은 손 한 줌이니까 아주 소수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소수의 자, 여기서 oligarch 하면은 과도 정치제라고 돼 있는데 그냥 독재 정부라고 해야 되나? 독재 정부라고 합시다. 이런 독재 정부 정치 세력들이 loc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그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삶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나마 이 로키 산맥이 멕시코에서는 어쨌든 저기 되게 높은 곳에서 농사 짓고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산악지 위에. 이런 하나의 계곡 하나하나를 심지어 그나마 또 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냐면 멕시코 특징. 그 독재 정치 체제들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이 나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이 다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비춰봤을 때 멕시코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은 살기 좋아 어려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는요, shouldn't be thought of as a unified state라고 돼 있는데요. 잘 보시면 지금 동사가 shouldn't be thought of까지가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되고 think of A as B를 지금 수동태한 거예요. 우리 think of A as B는 여러분 다 아셔야 돼. 이거 무슨 뜻이지?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인 거죠. 맞아? think of 대신에 see, view 뭐냐 얘? 뭐 look at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regard A as B를 잘 알고 계시죠? A를 B라고 여기다. 자, 그러면 멕시코는 여겨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나오네. 맞아?
뭐로 여겨져선 안 돼? unified state.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 하면 멕시코 하나의 나라가 딱 떠오르잖아? 근데 멕시코는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서 떠올리시면 안 돼요. 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나누어 놓고 있거든요. But 그럼 나데이 법비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 대신에 자 그럼 instead가 그 대신 들어간 거고 나데이 법비니까 여러분 바로 잡히셔야 되는데 나 뒤에는요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병렬이 but으로 반응하셔서 as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된 be thought of as not as but as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봐선 안 되고 오히려 뭐로 봐야 되냐면 college of dozens of little Mexicos. 아주 작은 수십 개의 dozen이 12이니까 어떤 수십 개로 잘게 쪼개져 있는 멕시코들, 그러니까 멕시코의 어떤 연합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됐지요? 뭔 소리야? 이렇게 나뉘어진 여러 멕시코라는 게 뭔 소리야?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봐 역시 또 추가 설명하는데 where로 왔단 얘기는 뒷문장 또 완전하단 얘기죠. 지역의 파워를 가진 지역의 세력을 가진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멕시코 갱들 막 이런 애들 그치? 멕시코의 어떤 정치 세력들인데 사실 이 멕시코의 그 독재 가두 정치 세력이라고 했지만 얘네 거의 깡패랑 뭐 진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align with and against each other. 서로 align with 함께하다, 여기서 결합하다, 연합하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로 맞선 브로커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서 align with가 동사, align against. 연합하거나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즉, 뭔 소리야? a national government.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정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national은 국가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기는 한데 이 중앙정부가요. seeking, 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있기는 한 거야. 근데 뭘 추구하냐면 seek to가 뭐뭇을 추구하다죠? 좀 헤어져 있는 거야. 뭘 추구하고 있냐면요. stitch together something. 자, 여기서 stitch together 하면 결합하다 라는 뜻이고요. 뭘 결합해? 뭔가 무엇인가를 이 말인데 자, 여기 something은 뒤에서 식받고 여기서 cohesive 한번 또 나왔죠? 응집된. 그러니까 하나에 모여진, 결합되고 응집되어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연합하거나 중앙정부와 서로 맞서 싸우거나 이렇게. 그래서 중앙정부가 멕시코가 뭐 예를 들면 조금 진보적인 좀 그나마 자유주의적인 그 국가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정부를 다 깨부신 애들이 얘네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 맞으면 응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이렇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상황이 여러 안 좋지 않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들은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장악한 것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지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되게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멕시코는 좀 최근에 계속 그래서 국가의 어떤 뭐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외국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중앙정부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밀집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걸 추구하고 있다?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종종 in vain, 헛되지만요. 자주. 그러니까 거의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헛되이 쓸모없이 약간 이렇게. 자, 그래서 in its regional disconnectedness 여기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지역적인 단절의 상태에서 그럼 지역적 단절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뭔가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게 산맥의 어떤 이렇게 뭐 절벽 계곡 이런 데서 조금 마을을 이루면서 농사 짓고 사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개국과 개국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어쨌든 다 분리 잘게 쪼개져서 만약에 농민들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뭔가 힘을 행사해서 이 과두정부 브로커들과 맞설 수 있잖아. 근데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의 힘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가 이 문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단절은 개국과 개국 사이에서만 뭔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치 밸리스인데 어디냐? 그나마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각각의 산악 계곡들은 그 정치 세력들에 의해 장악됐죠. 요거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라고 유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빈칸 출제 가능하겠지? 원래 문제가 여기가 빈칸이야. 그래서 이해되심? 자,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중요하게 보시고, 그럼 단절과 고립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그치? 엄마나 뭐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와우.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 아닌데? 100 소리 튕겼어. 104였죠? 105였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disconnectedness는 맥락상 isolation, 고립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중요할 수 있죠. 지역적 고립이에요. 여기 정치적인 단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는 단절됐다기보다는 서로 세력들이 규합해서 잘게 쪼개지고 분열되어져 있는 거, 경합하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적 고립의 상황에서 멕시코는 교과서의적 사례, 그러니까 굉장히 표본이 될 수 있죠. 어떤 표본이요? Countries with the greatest need를 for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 동사 보이시죠? 자, the greatest need니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국가들. 뭐에 대한 필요? capital intensive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인프라가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보시면 자본 집약적인 기반. 자본 집약적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뭔가 주도해서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농장을 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국가들. 이해됐어요? 이해되심? 그런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인데 어떤 국가? 자본 집약적인 필요는 높아. 근데 잘 돼야 안 돼? 안 될 것 같은 국가인 거지. 자, 가봅시다. With the lowest ability. 자본 집약적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데 lowest, 능력은 가장 약체인 그런 국가인 거죠. 뭐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겠지. 자본적인 필요성을 생산할 능력은 가장 적은 국가의 가장 전형적 사례인 거죠. 근데 이 자본이 뭐 하기에 필요해? 그 기반 시설을 짓는데 자본의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최하위인 그런 국가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심? 네. 그래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자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주도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누구여야 해? 사실상 중앙정부여야 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 조금 뒷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만 잡자 그냥. 자본 집약적 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누가 국가 주도하에 사회 예를 들면 건설 사업이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는 가장 높은데 능력은 최하이지. 없어.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럼 이들의 정치적인 사실상 정치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정치적 문제가 본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지역적 특색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 글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리지널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게 달아줄 수 있고 하지만 이들 국가의 문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있는 거야?
정치적 분열도 있는 거죠. disconnection인데 뭐 분열을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될까? separate 정치적 경쟁? 정치적 취약성? weakness.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나 뭐 정치적인 위기라고 만약에 했다면 저는 이 여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적과 정치적 상태, 상황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원인, 얘가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은 어때요?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렵겠지.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형적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심? 자, 그럼 여기서 지리, 지형이라는 단어도 조금 중요하겠네? 위에 한번 나왔어. 어디 나왔어? territory and from territory. 따랑따랑 from. 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넣는 식으로 빈칸이 출제될 수도 있겠네요. territory. 여기다 봐 정치, 경제 막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요 정도 혹은 뭐 요런 거 정도 내는 게 가장 조금 합리적 수준 아닐까 싶고요. 문법이 나온 부분은 관계 부사, 그 다음에 뭐뭐라고 여겨질 때 여기 as, 여기 as로 나와 있는 표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람빠람. 네. 그리고 여기에 수일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그냥 여기 바로 맞추시면 돼요. 뒤에 병렬에서는 얘거든 사실상. 근데 얘는 단수거든. 헷갈려. 근데 굳이 멀리 있는 거로 맞출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틀려라 이 새끼들아 라고 하실 거면서 얘를 만약에 지웠다고 해보자. 뒤에 것만 남겼어. 그러면 얘한테 맞춰야 돼. 조금 짜증나죠? 그래서 설마 이렇게까지 짜증나게 내진 않으시지 않을까? 어쨌든 수일치까지 조금 주의하자. 됐나요? 네. 자, 그럼 이 글에서는 제목으로 냈네요. 멕시코의 어떤 상황? 정말 갑갑한 상황인데 답 몇 번일까? 미국과 멕시코의 지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요. 몇 번? 4번. 멕시코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난제들을 이해하기. 멕시코의 지리적인 분열. 멕시코의 사회 기반 시설 발달에서 멕시코의 분리된 지리. 오, 지문 이상해. 멕시코의 단절된 지리. 사회 기반 시설 발전에서 봤을 때의 단절된 지리. 단절돼도 극복할 수 있잖아. 여긴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한데? 정치적 어려움과 난제들 이야기. 라고 하면 좀 거치지? 정치적, 경제적까지 들어가면 좀 4번이 가장 잘 균형이 잡혔는데 이게 검토된 문제가 아니라서 약간 문제 논란이 있어요. 답은 4번이라 돼 있니? 문제집은? 이거 좀 그시기한데? 멕시코 지형과 지역적 단절이 낳는 멕시코의 정치 경제학적 문제들 이렇게 하는 게 딱 맞거든? 몇 번이래? 5번이래? 그치 여기 정치라고 하는 건 좀 그래. 그나마 5번이 조금 나은데 사회 기반 시설 발전에서 단절된 지형 이거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때문에 멕시코의 단절된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를 버려도 돼. 이해되심? 근데 사회 기반 시설이 발전돼 있다면 이런 지리적 저런 정치 세력이 장악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취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핵심은 지리적 단절된 지리가 낳은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뭐 이렇게 5번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확실히 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니야, 잠깐 미안. 넘어갈 건데 몇 번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3번으로 넘어가는 게 맞네요. 이거 3번이요. 원래 문제는
원래 문제는 문장 넣기였어요. Salt water can stewed. 짠물. 어딨니? 자, 요거를 문장 넣기 문제였습니다. 제가 원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 그 부분은 안 나올 거니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하지만 문장 넣기라는 건 논리적인 구조를 어쨌든 살펴보라는 그려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 가자. 자, 물에 너희들이 난파선,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가 사고가 나서 물에 빠졌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나무 뗏목 같은 나무 열판지를 구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 햇빛은 뜨겁고 지치고 막 그럴 거야. 목도 마르고 힘들 거야. 바닷물 마시면 돼야 한대. 잠깐 너무 목이 마려서 곧 구조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바닷물 마시면 돼야 한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안 먹는 게 사는 길이지. 그지? 그거 이유 설명하는 길이죠. 가자. 사무엘 테일러 이브 씨가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물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치? 도처에 물이 있죠. But 하지만요, not a drop to drink. 마실 수 있는 단 한 방울도 없었죠. 그럼 이 아저씨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물이 도처에 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어. 강에 있어? 바다에 있어? 바다에 있어. 그치? 네, 라고 썼대요. 어디에서? 요 책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썼을 때 the blank of drink seawater. 자,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블랭크가 had been known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알려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곳곳은 물이나 마실 물이 한 방울 없음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블랭크가 아주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빈칸으로 지금 낸 거거든요. 문장 끝났네요. 몇 번? 자, 바닷물 마시면 중독성이 가능해서 앞으로 바닷물만 마셔야 돼서 아니지, 그치. 1번. 자, dangerous 어려운 말 해야 되는 거고 challenges는 풀어야 할 과제 약간 이런 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왜 위험한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겠죠? 가보자. 바닷물은 사실상 말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지? 자, 여기서 mad 목적격 보어로 온 거고요. 사람 바닷물 마시면 미쳐서? 왜 미치지? 여기서 이 미친이 insane, 제정신이 나간이 아니라 뭘 하고 싶게 만드는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맥락적 의미를 잡으시면 좋겠네요. 다 아실 거예요. 자, 역사적인 증거가 다음 가르치듯이 대절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죠. 역시 또 대절이요. 바닷물은 potable,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겠어? 바닷물은 뭐뭐 할 수 없다. 무슨 뜻이겠어? 아니, 단어 뜻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맥락적으로 무슨 뜻이겠어? 마실 수 없는. 이게 마실 수 없는 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쿵. 마실 수 없는. 자, 주의 단어 포터블에 P-O-R-T가 붙으면요. 이거는 갖고 당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입니다. R 빠져야 맞는 거예요. 자,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이집트인들도. 그러나 a least realizatio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아주 이른 깨달음 하고 대치. 그 깨달음 무슨 깨달음? 이런 깨달음 동격으로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은 뭐야? 동격의 대시가 생략할 수 없고 어떤 깨달음? 그것은 안전하지 않아. 뭐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방금 바닷물 seawater는 마시기 안전하지 않다라는 아주 이른 깨달음은 주어 동사 has been lost to antiquity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태고 시대 라는 뜻이고 아주 일찍이 이집트인들도 까다롭지만 이집트 이후에는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여기서 그 후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태고 시대라는 뜻인데 그 이후에는 has been lost. 그 마실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전해져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잃어버렸죠라고 여기서 의역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실되어졌죠. 깨달음이 상실되어졌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태고적 깨달음은 상실되어서 지금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초기 콜ум비안 시대에 가장 큰 두려움이요. 뭔 두려움? 모험을 떠나고 탐험을 나가는 것이에요. 가장 큰 두려움이요. 어디로 탐험을 가냐면요. 엄청 바다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은요. was not falling off the surface of earth.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지는 것. 그 표면에서 멀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많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오히려 뭐였냐면 신선한 물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신선한은 깨끗하니야? 아니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죠. fresh water 하면 담수, 즉 여기서 바닷물의 그 반이어로 나온 거고 마실 수 있는 물 담수라고 하죠. 담수의 부족이었죠. 즉 아주 멀리 탐험을 떠나고 모험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구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어려움이었어요. 자,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치. 마시는 물의 필요성, 그다음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맥락상 여기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어가 해양이야. 바다는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콤마 나오니까 진짜 동사 나올 때까지 저는 약간 문제 표시하려고 쓴 거니까 약간 지울게요. 이렇게 묶어야지. 근데 그 대양은 뭔데요? 지구 표면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양이요. 그 대양들은 5대양이요. still 여전히 어떤 상태? 가장 extensive, 아주 가장 집약적이고 그리고 가장 unique, 특이한, 고유한 사막의 황무지이죠. 자, 왜 사막의 황무지라 표현한 거야?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닷물에서는 해양 식물 말고 그냥 어떤 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지만 가장 넓게 펼쳐져 있지만 독특한 사막의 황무지이죠. 그렇죠? 어디에? 지구 행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즉 물고기나 해양 식물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탐험을 나갔어. 근데 뭐 저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배가 고장 났어. 그럼 어쩌지? 곧 우리는 물이 부족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물의 양을 확인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마셔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문장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공포가 왜 공포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막은 되게 바다는 굉장히 넓죠. 많은 표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리고요. 그럼 왜 이제 바닷물을 못 먹는데요? 라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바닷물은 97%의 그 물로 구성을 합니다. 바닷물은요. 지구 물 전체의 97%를 차지해요. 자, 여기서 constitute는 구성하다라는 뜻인데 이 글에선 차지하다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즉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다 바닷물이래. 그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물은 단 몇 퍼센트? 3%. 그리고 나머지 3%가 담수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담수인 3%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constitute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써놨네. 또 3%의 어떤 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물 지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그것이 fresh 담수죠. 자, 여기서 마실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 썼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 바꿀 수도 있어. F가 아니라 P로 시작하게 쓰래. 그럼 뭐 써야 돼? 뭐가 가능해? 물? 얘도 물인데? 무슨 물? 여기서 프레시 워터는 무슨 뜻이라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럼 여기 마실 수로 바꾸면 되잖아. P로 바뀌었어. 뭐 넣어야 돼? 포탑을 넣으면 되는 거죠. 마실 수 있는 3%. 맞아? 그래서 여기 F가 아니라 P로 바꾸면 그런 취지로 문제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넣어놓자. 자, 그리고요. 바투
thirds니까 3분의 2라는 수치야. 그러니까 i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물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 물의 3분의 2는요. is frozen. 얼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로? 빙하의 상태로 그 다음에 북극의 얼음으로 또 얼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3분의 2는 뭐겠냐? 바닷물? 아니면 지구의 물? 아니면 마실 수 있는 3%의 물? 마실 수 있는 물이겠지, 그치? 아? 마실 수 있는 물? 그럼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북극은 바다 아니야? 아니야? 바다의 빙하는 얼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쥐가 그러면 97%가 다 바닷물이라는 얘기는 고작 3%만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연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의 3분의 2에서 대한 설명은 얘일 것 같은데 문장이 그냥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네요. 얘 문장이 연결돼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and가 얘를 연결한 게 아니라 사실상 얘라고. 주어 B, 동사 B라고. 그리고 3분의 2는 얼음으로 얼려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3분의 2가 담수냐 바닷물이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아니야? 아윤이 왜 이상한 뭐지? 라는 표정으로. 아니야? 제가 확인해 볼까요? 나올 거 없는 것 같아. 담수의 3분의 2가 빙하네. 진짜? 그럼 마실 수 있는 게 그럼 3%의 3분의 1이면 몇이야? 응? 1%라고? 그럼 1%만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3%의 3분의 2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1%라고 하면 되는 거야? 산수 물어보는 거 말 그대로. 2%가 빙하라고. 얼어 있어서 못 먹는다고. 잘라서 녹여 먹으면 돼요. 어쨌든 네. 따라서 말입니다. 그저 1%만이 얘답 좋네. 네. 그저 1% 어떤 몇 퍼센트? 지구상의 전체 물의 딱 1%만이요. 어디에 있어? 호수나 강이나 지하수나 심지어는 수증기 상태 대기에 있어요. 그럼 대기까지 하면 2%안 맞는 거 아니야? 어쨌든 네. 단 1%만이 담수입니다. 그리고 can be used by terrestrial plants and animals. 자, 여기서 이거 무슨 뜻? 아까 지형해라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는 육지,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소비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설명문으로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우린 지구의 아주 극소수의 물로만 생존이 가능하니까, 지구의 97%를 차지하는 어마무지한 수준의 바닷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글이죠. 네. 넘어가서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22강 갈게요. 22강에 어디 가야 되냐면 2번 갑니다. 했지, 아까 문제? 네. 22강의 2번은요, 원래는 어떤 문제네. 원래는 어떤 문제인데, 네, 그냥 가자. 네. 갈게요. 최근에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of economists, scientists, and politicians 이라고 나오는데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다음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떤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 보통 경향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중요한 거고 우리 텐드 투 부정사해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누구들 사이에서의 경향, 근데 어떤 경향? tendency to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중요한 거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shift the focus. 뭔가 관심을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From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consumption. 소비로 뭔가 관점을 바꾸는, 관심사를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사실상 그 인구 성장과 지금 인구 성장에 관심을 뒀었던 것과 소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좀 대조되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에서의 소비? As the more important. 뭔가 조금 더 중요한, 기본적인 driver. 여기서 드라이버 무슨 뜻이니? 응? 원리? 뭐라고? 우리 앞에서 드라이버 여러분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브로 나오긴 했지. 뭐로 표현 나왔어? 계속 욕구. 뭔가 욕구라고 하면서 그것의 어떤 동력 이런 의미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냥 뭐뭐의 동력 정도로 보셔도 되죠. 근데 언더라인이 있어서 근본 원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바이오디버시티 로스니까 생명 다양성의 손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인구 성장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소비 행태의 문제로 관심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즉 생물 다양성의 그러니까 즉 어떤 몇몇 종을 멸종을 부르고 있는 거는 인간의 소비 행태가 문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the emphasis on consumption 소비에 대한 강조는 얘가 주어 단수 동사로 가야 되는 거지. avoids politically charged topic.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주제들을 회피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비의 강조는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주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아요라고 설명을 한 거고. 미안. 자,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인구 통제와 같은 그런 정치적 책임이 좀 지어져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피해가게 만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회학자들이라든가 몇몇 정치인들이 인구 성장이 아니라 소비 행태의 문제로 소비 행태가 지금 몇몇 종의 멸종을 부르고 있어라고 탓하고 있는 거잖아. 원인을 삼고 있는 거잖아. 맞아? 글로 옮겨가고 있대. 근데 다음 문장 보시면 근데 소비에다가 뭔가 강조를 두는 것은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제를 회피하게 만든대요. 그럼 이건 어떤 태도야? 회피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회피하게 한다니까 이건 문제 있는 태도네요.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점. 즉 몇몇 정치인들과 사회학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지? 인구 통제와 같은 그런 정치적 문제. 그럼 population growth는 원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건데 이걸 회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네요. 그지? 그리고 그것은 이거 원래 문제.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뭔데요? 앞에 인구 통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oppose 반대하다. 뒤에 목적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나왔네요. 별거 없는데 왜 나온 거지? 네. 그 다음에 on the ethical or moral grounds. 여기서 grounds 역시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리적 혹은 도덕적 어떤 근거. 근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is associated with 하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랑 연관되어져 있냐면 divisive top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divide가 무슨 뜻? divide. 나누다 그럼 divisive 하면 무슨 뜻? 쪼개진이라니까 뭐 분열된, 그러니까 즉 의견 차이를 보이는 정도로 볼게요. 원래 해석에선 뭐라 해놨냐면 분열을 초래하는 으로
로 썼어요. 그래서 주의, 중요한 단어.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주제라는 말 자체가 그럼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주제라는 얘기는 정치적이다라는 게 뭐니? 이 편 저편이 나뉘어가지고 그 사상적 사상 신념의 기초에서 있는 게 기본 정치잖아. 그래서 정치적으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어떤 쟁점의 입장과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란 뜻이어서 여기서 political charges 자체가 여기서 divisive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묻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중요하겠죠. 자, 즉 왜냐면요, 그것은요, 그게 뭔데? 인구의 통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인구 통제라는 견은요, 결국은 뭔가 분열적 주제들과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그거는요, 제노포비아, 이거나 레이시즘이거나 또는 에지닉스인데요. 얘는 우생학, 아이쿠야. 누가 더 우생학이라는 거는 어떤 종이 더 우월하느냐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종의 분열을 낳는 태도인 거고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하면은 이거는 외국인 혐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주제들과 관련이 되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이라이트, 엠퍼시스 이렇게 나온 거야.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다음의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요, 뭔가 어떤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but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person itself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it은 뭡니까? 역시 인구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구 성장. 자, 여기서 인구 컨트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인구 성장이나 인구 컨트롤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몇 명이냐라는 그 숫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핵심은 뭔데요? 에쿠야.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수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식량이라든가 뭐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population 컨트롤로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그쵸? 자, 근데 그 자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라는 거는요. 환경의 디클라인, 감소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 감소가 뭔 거예요? 환경적 감소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종의 다양성의 감소 또는 자원의 감소라고 그냥 더 포괄적으로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럼 사실상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말입니다.부터 뭐 얘기하겠어? 여기서 환경적 감소가 어떻게 자원을 소비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겠죠. 사실 부자들이나 부유한 국가들은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have this proportionate in fac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 환경에서의 proportionate 하면은 뭔가 비율적인 뭐 이런 뜻이니까 이들에게는 그에 비례한 문제들의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요. 안 끼치겠죠? 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엄청난 전 세계 천연 자원의 엄청난 비율을 소비하는데 얘도 어떻게 불비례하게 많이 소비하거든요. 부자들이 거의 몽땅 쓰고 몽땅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사실상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 나와야 돼. 그러면 누구 나와야 돼? 부자 국가 나와야 돼. 어디니? 그러니까 미국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인간의 인구수의 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5%의 천연 자원을 매해 소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5% 차지하니까 5%만 써야 되는데 5%가 아니라 엄청 5배나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유추 가능하지요? 여기도 있고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여기도 있고 됐음? 단어 넣기. 네. 그럼 실제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실제로 여기서는 뭐 연결어 정도만 내도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조명을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하는데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장식하는데 띠리링 주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매년 연간 에너지 소비보다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잠깐 쓰는 게 1년치의 에너지 사용에 보다 더 많대. 누구의?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의 전체 국가. 두 나라의 전체가 연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고요. 사실상 얘네들 이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천연자원의 손실 누가 책임져야 돼? 미국이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니?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만 안 해도 연간 이 사람들이 1년을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 돌아가서 인구 성장의 문제, 인구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로 집중을 하면서 인구 문제나 인구 통제를 이야기하고 사실상 여기서 인구 통제는 뭐래? 어떻게 자원을 쓸 것인가의 문제라며. 근데 이 문제를 뭐 하게 된대? 해피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요. 보이더니 해피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들의 행태는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추했을 때 여기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정치학자들 어디 애들? 미국 애들. 이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의도가 있고 불순해 라고 비판하고 있는 글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밑에 더 안 볼게요. 이거 예시, 사실상 뭐 하나의 예시,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사람의 입장,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인 거죠? 이게 주제인 거죠? 맞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잘못된 관점이야 라고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이 필자의 입장, 물론 주장성 글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 자체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겠냐고. 인구 통제나 어떻게 자원을 쓸 것인가가 주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답 몇 번? 답 몇 번? 4번? 인구수보다 천연 자원의 소비 방식이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이다? 진짜 이상해. 4번? 천연 자원의 소비 방식. 여기서 천연 자원 소비 방식은 뭐야? 무분별한 소비?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다. 아니면 인구수도 따져봐야 된다. 1번. 맞아? 여기서 인구수는 근데 인구수 자체가 의미하다기보다는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더 커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이거는 뭐 요지는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독점도 아니고 그럼 그나마 4번으로 골라야겠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연 자원의 소비 방식 자체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기서 잡아서 이 강대국들의 불비례한 사용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해서 뭔가 그 변화를 주거나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태도의 비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